뭔가 이제 중심이 안 잡힌 상태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밀렸는데 스윙이 그냥 공이 길다는 거는 상대가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 확실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뜨는 거 짧죠?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후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제가 해결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마용 TV. 후위 공격을 할 때 잘 안 되는 첫 번째, 스매시를 때리고 나서 보폭 유지입니다. 보폭 유지. 자,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한번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후위에서 공격을 하면 스매시를 때리게 되는데요. 스매시를 때렸을 때 공을 치고 나서 다음 동작에 있어서 이 보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공을 때렸는데 보폭 자체가 넓게 유지가 안 되고 보폭이 좁은 경우, 이렇게 보폭이 좁은 경우에는 다음 동작으로 연결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폭 유지라고 하는 부분은 공을 때리고 난 다음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때리고 보폭 유지. 자, 때리고 보폭 유지. 자, 치면 보폭 유지. 자, 공이 왔는데 치고 보폭이 유지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공을 때렸는데 보폭이 유지가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다리가 모아져 있는 경우. 예. 자, 이런 경우에는 공을 치고 나서 사이드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치고 이렇게 다리가 모아진 상태에서 달려가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공을 때리고 다리가 모아져 있으면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뭔가 이제 중심이 안 잡힌 상태로 공을 치게 되는데 보폭을 넓게 잡게 되면 이 보폭을 잡았기 때문에 뭔가 이 안정감이 있는 사이드 스텝이 나오거든요. 치고 보폭 잡고, 다시 치고 보폭 잡고, 이런 식으로 항상 공을 때렸을 때는 이 보폭을 유지해 주는 거. 자, 반대쪽도 보폭, 그죠? 지금 다리 보면은 공을 때리고 나서 때리고 보폭을 유지하고 그 다음 공에 대해서 쫓아가는 동작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시. 자, 치고 보폭 치고. 근데 이런 부분이 쉬운 것 같아도 많은 분들이 이 보폭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매싱 때리고 내 보폭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때리면 보폭, 때리면 보폭. 마용 TV. 후위 공격에서 잘 안 되는 두 번째, 중간볼에 대한 생각입니다. 중간볼. 우리가 후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매시를 때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공을 가장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당연히 중간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다음 공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공이라는 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중간 공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스매시를 치고 나서 떠오르는 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스매싱을 때리게 되면, 공을 때리면 이 공을 상대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물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사이드에 대한 공이거든요. 사이드.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상대는 드라이브를 치든지 커트를 놔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는 이 중간으로 공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 중간 공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 이 공격을 유지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격을 때렸을 때는 이 중간 공을 위에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공을 때리고 나서 중간 공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자, 공을 치면 중간 공을 이렇게 위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 중간 공을 위에서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공을 때리고 나서 올라오는 공을 먼저 생각하는 거. 올라오는 공. 다시 올라오는 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중간 공을 자꾸 밑에서 잡게 되거든요. 자, 치고 올라오는 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치게 되는 거야. 밑에서. 자, 공을 때리고 서 있다가,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면은 나는 벌써 이 중간공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매시를 때리고 나면 항상 이 중간공을 위에서 잡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때리고 나서 중간공에 대한 생각. 내가 공을 때렸을 때는 중간공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때리고 중간공 위에서. 자, 때리고 중간공 위에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중간공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상대를 압박하고 다시 공격을 계속 유지해서 가져올 수 있는, 내가 공격을 유지하면서 앞에 파트너한테 찬스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을 유지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유지. 공격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가 중간공을 자꾸 밑에서 잡는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내가 공을 치고 나서 중간공을 위에서 잡아야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 플레이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잘 안 되는 세 번째, 이 사이드 공처리인데요. 사이드 공처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매싱을 때리고 나서 이 중간공을 위에서 잡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위에서 잡는데 이 중간공을 위에서 칠 때 이 풀스윙이 들어간 거예요. 풀스윙. 그러니까 스윙이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의 컨트롤이 어렵고 상대를 보면서 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드라이브만 치는 것이 아니고 이 커트를 놓으면서 다시 공격을 유지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 스윙이 크게 들어가다 보면 이 공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치고 스윙이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휘둘러서 치는 거야, 공을. 이렇게 때리고 나서 커트를 낼 때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작 전부터 어깨를 사용하게 되죠. 어깨를 사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때리고 이제 앞에 오는 공인데 이 동작을 돌리면서 공에 타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나를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을 칠 때는 조금 스윙을 앞에서 짧게 간결하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리고 나서 공이 오면 바로 약간 공하고 붙여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때리고 오면 붙여서 커트. 자, 이렇게 스윙을 붙여서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를 보면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커트를 놔도 이런 동작으로 상대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놓기가 쉽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오히려 더 위협을 받는 스윙이 되는데 이런 스윙으로 들어가면 이 타점이 낮아질 수도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에 대한 제어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뜨는 공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뜨는 공은 확실하게 스윙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뜨는 공은 이게 뜨는 공은 이제 스윙을 넣어주는데 근데 낮게 오는 공 때리고 나서 공이 낮게 오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휘두르면은 역효과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매싱을 때리고 나서 중간볼을 칠 때 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윙을 조금 이 공하고 붙여서 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공하고 붙여서 이게 생각보다 힘이 조금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오히려 공이 정교하고 이 네트 밑으로 치기가 훨씬 쉽거든요.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핸드도 붙여놓고 치는 연습을 해줘야 공을 조금 정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를 놔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커트 해야죠. 근데 휘둘러서 이렇게 컨트롤 하려다 보면 이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서 그쵸. 자, 만들고 치고 때리고 면을 만들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용 TV 후에서 잘 안 되는 네 번째, 밀린 공을 컨트롤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공격을 하고 상대가 수비를 잘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린 부분에 있어서 이 스윙이
끝까지 나오질 못하고 그냥 끊겨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밀렸는데 스윙이 그냥 이렇게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죠. 지금 이 스윙이 끝까지 못 들어오니까 공을 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이게 클리어를 쳐도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버리죠. 이게 밀렸다고 생각이 되면 이 스윙을 안쪽까지 넣어줘야 돼요. 끝까지. 자, 밀리면은 조금 더 안쪽을 보고 친 겁니다.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공을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롭을 놔도 똑같아요. 자, 공을 치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밖으로 많이 나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게임 뛰시다 보면 아마 밀렸을 때 공을 안쪽으로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공을 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내가 밀렸으면 조금 안쪽으로 잡아야지. 자, 밀렸으면 스윙을 조금 안쪽으로 조금 당겨 와야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밀렸으면 조금 안쪽으로 당겨 온다.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조금 안쪽으로 쳐야지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밀렸는데 평소랑 똑같이 쳐야지 생각을 하시는 부분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렸을 때는 조금 스윙을 안쪽으로 잡아준다. 그리고 이제 뒤로 밀렸을 때도 똑같아요. 뒤로 밀렸을 때도 특히 힘없는 여성분들은 클리어를 쳐내지 못하고 이제 드롭을 많이 구사를 하시는데, 1차적으로 밀렸을 때는 드롭보다는 클리어를 쳐서 다시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좋은데, 그런 힘에서 좀 안 되다 보니까 드롭을 많이 넣는데, 드롭을 넣는 데 있어서도 공이 이제 뒤로 밀리죠. 밀렸는데 스윙을 하다 말아. 이렇게 스윙을 하다 말아요. 이게 밀렸어도 공을 끝까지 밑으로만 떨궈 주면은 다시 플레이가 연결이 되거든요. 자, 내가 밀렸다고 판단이 돼도 스윙을 안쪽까지 끝까지 당겨주는 거야. 근데 밀렸는데 손목만 쓰고 이제 스윙이 안 나오면 거의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밀렸어도 공을 끝까지 당겨주는, 밀렸어도 공을 끝까지 당겨서 조금 더 공이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밀렸을 때는 이 바깥쪽이든 뒤쪽이든 스윙을 조금 더 끌어와서 좀 안정감 있게 공을 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잘 안 되는 5번째, 무리한 공격입니다. 무리한 공격. 특히 이제 힘 있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무리한 공격을 조금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후에서 공격을 하는데 공이 저 이 뒤에까지 왔어요. 이 뒤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풀스윙으로 때려버린 거야. 풀스윙으로. 거리가 길 때는 내가 풀스윙으로 때려도 상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공이 길다는 거는 상대가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리하게 때리면 오히려 나는 다음 공에 대한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뒤까지 밀렸는데 강하게 때린다? 내 공은 빠른데 내가 준비할 범위가 더 많아지죠. 내 공은 빠르지만 내가 준비해야 될 범위가 많다. 이 얘기는 즉 공을 치고 나서 다음 공을 뛰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사이드로 밀렸을 때도 그냥 힘있게 때려요. 빵 때렸는데 그 다음 되치기 당하고,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런 분들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강하게 스매싱을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그냥 되치기를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위에서 많이 밀렸을 때는 너무 강한 스매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 스매싱이나 약간 각도 위주의 스매싱을 때리는 것이 좋거든요. 자,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밀렸는데 강하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이 실제 일로 오면은 내가 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밀려 있어. 그런데 내가 힘이 좋다 보니까 내가 때리면 끝나겠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밀렸는데도 공을 강하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공을 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밀렸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반스매싱성으로 치면서 내 동작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강하지는 않아도 이 각도를 주면서 각도 위주로 공을 쳐놓고 다음 공을 보는 겁니다. 자, 많이 밀렸으니까 각도 위주로 쳐놓고 다음 공을 이렇게 칠 수 있게. 이렇게 공이 밀렸는데 강하게 때리는 거야. 강하게 때리면은 이 다음 동작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길게 강하게 때리고 이렇게 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때 내가 밀렸다고 판단이 된다면 좀 공을 각도 위주로만 쳐놓고 이 다음 공을 조금 빠르게 쫓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뭐 드롭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좋은 공이 아니니까. 자, 밀리면
반스매싱성으로 몸을 조금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치다가 밀리면은 살짝, 밀리면은 유지가 되게끔 쳐놓고 공 좀 짧게. 자, 밀리면은 이렇게 유지를 해놓고 짧아서 이렇게 내가 때리기 좋은 공들, 다음 공까지 공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일 때 임팩트를 확실하게 주는 게 좋아요. 자, 반스매싱, 그죠? 드롭도 이용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자, 이렇게 강할 때만 확실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짧을 때만 확실하게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짧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공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때리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밀린 공은 동작을 크게 해서 강하게 처리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용 TV. 이렇게 후위 플레이에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잘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런 부분을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